일단 토트넘이 리그 초반 미친 페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4경기 3승 1패고요. 그 4경기에서 실점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이 실점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아주 높게 사고요. 새로운 감독이 와서 리그 초반에 이런 페이스, 그리고 실점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좋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저는 코너킥 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너킥 득점은 운이 아니고 토트넘이 저는 준비해서 만든 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코너킥이 약간 옛날에 아스날이 하던 것처럼 니어포스트 쪽으로 선수들을 한 번에 이동시키면서 코너킥을 되게 짧게 하는 거를 전반전에는 계속 시도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코너킥 할 때는 계속 짧게 차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쌓이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제 후반전에 사르 헤더할 때는 토트넘 선수들이 그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갑자기 안 들어가고 그냥 제자리에 멈췄죠. 그러면서 짧은 포스트에 대기하고 있었던 웨스트햄 선수들이 바보가 됐고, 뒤에서 사르가 그냥 프리헤더. 이게 득점입니다. 이거는 저는 전략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플랜 A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칙적으로 써보면 좋겠구나 하는 건데 딱 경기 중에 맞아 떨어졌죠. 이거는 저는 세트피스 코치라든지 내지는 토트넘의 스태프들이 같이 만든 득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이 그 득점 이후에 경기가 아주 술술 풀렸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매우 중요했던 득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골이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오늘 생각보다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게임을 잘 풀지는 못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미드필더 구성 자체가 공을 엄청 잘 차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사르, 베리발, 팔리냐,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뭔가 경합에 강하고 많이 뛰고 이런 선수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이렇게 전방 압박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는 게 그렇게 퀄리티가 좋게 나가지 못했고, 이제 웨스트햄이 전방 압박 왔을 때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센터백 쪽에서 많이 롱킥이 나갔어요. 그럼 이제 이 공을 받는 선수가 이 텔이 되는데, 사실 저는 텔은 타겟터 같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합에는 좀 취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드필더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텔이 일반적인 그런 톱은 아니다 보니까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텔이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뭔가 컨셉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은 또 그런 것들이 좀 안 풀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다른 경기와 차이가 뭐냐면, 팔리냐가 약간 원볼란치 느낌으로 플레이하고 사르, 베리발이 그 위쪽에서 약간 3미드를 구성하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었죠. 원래는 벤탕, 팔리냐, 투볼란치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빌드업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센터백들이 공을 잡고 있을 때 팔리냐가 1차적으로 받으러 내려와줬거든요. 근데 사실 팔리냐가 돌아서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고 그런 원볼란치는 아니잖아요. 공을 화려하게 잘 다루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사르, 베리발이 막 내려와서 받아줬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조금 멀어서 센터백들이 한 번에 패스 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장면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또 사이드 쪽으로 벌리자니 쉽게 다시 뒤로 리턴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백들을 안으로 좁혀서 여기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펼쳐놨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조금 단순한 빌드업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 토트넘이 전반전에 웨스트햄의 1, 2차 라인을 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했던 게,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크로스를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의 퀄리티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크로스의 양 자체를 늘려서, 볼륨 자체를 늘려서 그냥 안으로 투입시키는 빈도 자체를 늘리는 그런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입시켜 놓고 헤더를 노리거나 변수를 노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조합적으로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렇게
단순한 크로스를 반복할 거면 텔을 오히려 톱이 아니라 뭐 사이드 쪽으로 넣어보면 어땠을까? 오히려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히샬리송을 써보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텔을 선발로 쓴 이유는 챔스에서 텔이 못 뛰기 때문에 그런 로테이션 개념으로 출전을 시켰던 거겠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의 조합과 그 크로스의 양을 늘리는 그런 전술은 경기 초반에는 살짝 안 맞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시몬스라는 선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뭐 사이드에서 1대1을 한다기보다는 안으로 공을 끌고 들어가면서 뭐 자기한테 풀백이 붙으면 이렇게 오버래핑 할 때 여기다가 뿌려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제 스펜스가 왼발 크로스가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다이렉트로 스펜스가 올려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스펜스가 좀 공을 접고 올린다든지 잡아놓고 다시 시몬스를 기다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또 왼쪽에서는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았던 게 전반전을 좀 답답하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 토트넘이 크로스를 올리는 걸 아니까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크로스 방어를 좀 위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페널티 박스 앞쪽에 저는 좀 공간이 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토트넘의 선수들 중에서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하는 비율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토트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 많은 선수를 갖다 놓고 크로스를 할 테니까 이런 데서 중거리 한 번씩 때려주면 뭐 굴절되면서 안에 있는 선수들 앞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득점이 나오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중거리 슈팅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런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전반전에서 약간의 디테일이 아쉬움?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어쨌든 이런 상황,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토트넘이 세트피스 준비한 걸로 자기가 극복을 해냈다. 이게 아주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저는 퇴장이 또 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토트넘이 골 넣고 나서 바로 또 호재가 생깁니다. 그 소우책의 태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우책이 이해가 가진 않아요. 뭐 엄청 중요한 경합사항도 아니었고 굳이 그렇게 태클을 해서 막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자기도 태클하고 나서 아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퇴장을 당했고 그 이후에 또 토트넘 경기가 급속도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토트넘도 토트넘인데 이제 웨스트햄도 이 안 풀리는 팀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한 골 먹혔다고 게임이 끝난 게 아닌데 한 골 먹히고 나서부터 경기력이 아예 급격히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클에서 퇴장 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뭔가 웨스트햄이 억지로 잡고 있던 그 끈을 누가 가위로 탁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뭐 선수들 집중력도 집중력이고 여러 가지들이 안 좋아지면서 전형적인 뭔가 강등당하는 팀에서 나오는 분위기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로메로와 베리발이 또 엄청난 합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골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 베리발이 그거 보고 아주 잘 뛰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메로가 왜 토트넘에서 핵심 자원일 수밖에 없는지 또 왜 고급스러운 센터백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정교한 뒷공간 패스 넣어줬고 또 베리발이 거기서 뭐 그거를 잡으려고 했으면 저는 그런 그림 안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잡기엔 좀 부담스럽네. 근데 내가 공을 컨택하는 위치가 생각보다 골대랑 가까워. 그럼 머리로 한번 돌려볼까?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베리발이 헤더 돌린 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골키퍼가 기본적으로 예상하기 좀 힘든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궤적 자체도 골키퍼 머리 잘 넘겨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베페르시야, 베페르시. 반페르시가 생각나는 그런 득점이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베리발이 축구까지 잘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 골은 선수를 축구를 잘하게 만든다. 보약이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더벤의 득점은 뭔가 반더벤이 오늘 했던 플레이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더벤이 지난 시즌에도 골 넣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있는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오른발로 잘 갖다 댔고 그 다음에
반더벤이 사실 0대0에서 지켜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뒷공간 때렸을 때 반더벤이 그 뒷공간 쓸어주면서 0대0을 유지시켜준 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1대0이라는 세트피스 득점을 만든 그런 발판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거는 포스테코글루 때는 반더벤이 그런 식으로 뛰면서 태클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프랭크볼에서는 그런 빈도가 좀 줄었다. 그래서 반더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더벤 득점은 자신의 플레이에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몬스를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오늘 시몬스 데뷔전에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시몬스가 오늘 첫 번째 골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적응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몬스가 코너킥 어시스트 한 것 자체가 저는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오늘 승리를 만들었던 그런 득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 코너킥 전술을 짜더라도 결국 그 코너킥이 그 원하는 사르한테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감독들이 열심히 전술을 짜도 결국에 선수들이 그 킥을 해주고 그 헤더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전술 짠 대로 잘 실현을 해줬다. 그게 이제 시몬스의 킥이었다. 사르도 물론 너무 잘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데뷔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는 공 없을 때도 그렇고 공 달고 뛸 때도 그렇고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골대 끝까지 막 스피드로 다른 선수들을 제쳐가면서 몰고 가는 상황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동료가 띄워줬을 때 결국에는 패스를 하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몬스 주변에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을수록 저는 시몬스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시몬스가 자기는 안쪽으로 몰고 가면서 옆쪽에 있는 스펜스한테 내주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스펜스가 아무래도 다이렉트 크로스를 할 정도의 그 왼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타이밍이 조금 밀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스펜스를 쓸 거라면 다른 윙어랑 쓰면서 쿠두스를 공미로 배치한다든지 내지는 시몬스를 쓸 거라면 이제 왼쪽은 우도기 같은 정발 풀백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러니까 시몬스는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아이솔레이션 하는 그런 윙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오늘 느꼈어요. 예를 들어 쿠두스 같은 윙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쿠두스인데 오른발잡이가 왼쪽 윙어를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쿠두스 같은 윙어는 오케이, 너 그냥 왼쪽에서 돌파 많이 해. 내가 뒤쪽에 스펜스 붙여주고 수비적인 거는 보조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시몬스는 다른 유형이잖아요. 시몬스는 풀백과 같이 만들어가는, 주변 선수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활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독이랑 쓰는 게 더 조합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합이 안 맞는 장면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합이라는 부분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몬스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선수들이랑 합이 잘 맞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승리를 또 잘 지킬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리 안 하는 법을 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기는 당연히 퇴장 당해가지고 아예 경기가 가버리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을 운영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이기는 상황에서 더 넣으려고 막 무리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템포 조절도 잘하고 교체도 적절하게 써주면서 관리를 좀 잘한다는 느낌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프랭크 감독이 전술 자체가 완전히 공격적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약간 다이렉트성 플레이가 많죠. 크로스나 뭐 코너킥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사실 막 세트피스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이러면은 골 넣을 방법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프랭크는 세트피스 같은 건 되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스로잉 같은 것도 롱스로잉 계속 시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앞뒤가 안 맞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하려는 플레이에 안 좋은 것들을 챙겨놓을 장치 같은 것들은 저는 좀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챔피언스리그 생각하면서 로테이션 돌렸는데 원정에서 또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갈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